할게요. 새 파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컬앱 파일 새로 하나 만들고요. 제가 전 시간 거 깃허브에 올려드렸죠? 아닌가? 이번 시간 끝나면 올려드릴게요. 혹시 모르니까 지금 바로. 네, 새 파일 만드셨죠? 새 파일들을 만드셨으면은요, 7번 머신러닝 7번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하고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제목을 먼저 넣을게요. 제목은 우리말로는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영어로는 파일 제목을 만든 것처럼 gradient desc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상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경사하강법. 여러분들이 산에 갔어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산에 갔어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산 밑으로 내려가긴 해야 돼요. 어떻게 내려갈까요? 산에서 길을 잃어버리는데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평지를 찾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쵸. 경사가 낮아지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면 돼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손으로 만져보거나 뭐 돌멩이 굴려보거나 그러면 산이 올라가는 방향인지 내려가는 방향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 내려가는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면 언젠가는 그게 뭐 개울에 빠지게 될지 아니면 저쪽 청계산을 서울에서 올라가는데 안양으로 청계산이 내려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평지는 갈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경사하강법이에요. 네. 그레디언트 경사가 내려가는 쪽으로 따라서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간다? 평지를 찾아간다. 수학적으로는 최소값을 찾아간다는 뜻이에요. 최소값을 찾아간다. 네. 이게 경사하강법이 왜 필요한 거냐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한번 경사하강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릴게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import numpy as np. 사실은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는 판다스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판다스 spd import matplotlib .pyplot 자, 일단 여기까지만 임포트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는 시각화를 할 겁니다. 어떤 함수를 시각화할 거냐 하면 여러 함수를 수학적으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죠. fx는 뭐 x의 제곱. 그럼 x가 독립변수고 x가 1이면 결과값은 2가 되고 x가 2면 결과값은 4가 되고 이런 함수잖아요. 그죠? 요 정도는 아시죠? 수학에서. 그죠? 변수 이름을 보통은 x라고 하는데 저는 변수 이름을 w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w 제곱의 함수. 네. 자, 이거를 시각화를 해볼게요. 시각화가 너무 어느 한계 내에서 우리가 그려야 되니까 w를요. numpy array range를 이용한 array로 만들고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구간을 0.001 구간으로 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1차원 배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거를 손실함수
로스라고만 하겠습니다. 로스라고 부르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로스라고 하고 로스를 W의 제곱 이렇게 할게요. 손실함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로스라고 하는 그 변수 이름을 만든 건데 별다른 게 아니고요. W에 관한 함수다. 함수인데 독립변수가 W인 함수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다? W 제곱을 계산한. 독립변수 W가 있으면 그거의 제곱이 리턴 값으로 나오는 함수다. 그런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네. 마이너스 5면 제곱하면 25, 리턴 값이 25가 되는 거고 만약에 W가 5라면 5의 제곱 25, 로스가 25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중간에 0.001씩 증가시키다 보면 뭐 마이너스 1도 있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될 거고요. 또 중간에 0도 있겠죠. 0의 제곱은 0이 될 거예요. 그게 로스값. 그래서 함수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W에 관한 함수. W에 관한. W들 독립변수들이 있고 독립변수들 제곱 그 계산을 한 그 리턴 값이 있는 거죠. 함수의 리턴 값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저거를 그래프로 시각화를 하면 파이 플롯에 플롯이 선을 그려주는 그래프잖아요. 선 그래프 주는 그래프. W와 로스를 그려주시면 돼요. W와 로스를 그려주시면 되고 마커나 이런 거를 지정하지 않으면 하나도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직선으로만 그릴 거예요. 마커 없이 직선으로만 그릴 거고요. 그리드를 그려주시면 아마 조금 더 보기 좋을 거고 X 레이블을 W라고만 하고요. PLT Y 레이블을 러스 손실이라고 하고 plt.show 자 이렇게 해서 함수 보겠습니다. 그리지 않아도 함수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y는 x의 제곱 이거 그린 거잖아요. 그죠? y는 x의 제곱 이쪽에 x축이 있는 거고 여기 x축이 있는 거고 여기 y축이 있는 거죠.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함수는 y축을 그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 그리고 어디서 최소값 0에서 최소값이라는 거 알죠? 그죠? 네? 네. 근데 0이 최소값이다라고 하는 걸 모른다라고 치고 자 여기가 최소값인데 여기가 모른다고 치고 여기를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점에서부터나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경사각광법의 그 원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코드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목적은 W equal 0에서 로스가 최소가 된다. 그래프만 보면 딱 아는데 W equal 0에서 로스가 최소가 된다는 걸 모른다고 가정하고 어떤 아무 점에서나 이게 W잖아요. W 뭐 예를 들면 W가 4인 경우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위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 밑에 도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도 로스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아갈 수가 있을까? 이게 경사하강법의 목적이에요. 그게 목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자?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은 돌멩이 굴려봐서 돌멩이가 내려가는 쪽으로 가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최소가 된다는 걸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 W가 4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무 점에서 그러니까 임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임의로. 그러면 아마 우리는 산에서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위치에서. 그죠? 여기에서 곡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그죠?
이 점에서 곡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기울기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수학적으로는 접하는 직선이다. 그래서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을 해보면 접선이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그래프 그려봤잖아요. 어제 AX 더하기 B 이거 그려봤잖아요. 그죠? 앞에 A가 기울기란 말이에요. 앞에 A가 기울기여서 A가 양수이면 직선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직선이고 A가 음수이면 개수에 곱해지는 숫자가 음수이면 내려가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지워져라. 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이면 지금 이 접선은 기울기가 양수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소값을 향해 가려면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W의 방향을 줄여줘야 돼요. 그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어떤 예를 들면 알파라고 하는 값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려가는 정도를요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로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울기를 미분기호 나오면 또 이상해지겠죠. 기울기를 제가 G라고 하는 걸로 쓸게요. G. G가 양수면 빼기를 해주면 돼요. 빼기. 알파는 어떤 일정한 값.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W를 줄여나가면 여기서 밑으로 조금 내려갈 거예요. 그럼 내려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접선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접선이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양수이면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바뀐 점의 위치에서 다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얼마만큼 또 빼주면 되는 거예요. 또.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왼쪽으로 가고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 그 평지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니까 G예요. G가 양수니까 G를 계속해서 빼나가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있었던 위치가 만약에 마이너스 4였다면 여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기울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는 기울기가 0보다 작아요. 그죠? 기울기가 작아요. 기울기를 계산하기 전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평지로 여기 도달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위치에 있었는데 산에서 이 위치에 있었는데 여기에 도달하려면 W의 값은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W의 값은 커져야 되죠. 그죠? 근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생각해 주면 음수예요. 음수. 아까 이 공식 볼까요? 아까 여기 써져 있는 공식. 네. 기울기 이번에는 기울기 G가 이게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하면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죠. 그럼 원래 값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W 값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저 위치에서 아마도 약간 오른쪽으로 여기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기울기를 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또 여전히 음수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음수이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W를 증가시키겠다.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겠다. 이거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어디까지 도달하겠다? 결국은 여기까지 도달하게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몇 번을 반복해야 될지는 몰라요. 몇 번을 반복했을 때 실제로 저기까지 도달하게 될지는 모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알파라고 하는 거는 그냥 양수인데 임의로 정해주는 값이에요. 임의로 정해주는 값. 뭐 0.1이 될 수도 있고 0.2가 될 수도 있고 임의로 정해주는 값이고 이 공식의 의미는 이게 핵심이에요. 경사하강법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원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울기가 양수인 곳에서는 왼쪽으로 움직이고 기울기가 음수인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예요. 기울기가 양수이면 W 값을 줄여주고 기울기가 음수이면 W 값을 증가시켜주겠다. 이게 그 경사하강법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어려운 수식도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면은 그 W를 기울기가 음수이면 양수 방향으로 기울기가 양수이면 음수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는데 그 변화시켜 주는 거를 조금씩 변화시킬 거냐 많이 변화시킬 거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알파가 커지면 W가 변화되는 게 더 많이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더 많이 변화가 될 것이고 W가 적으면 이 W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움직이는 정도가 조금 적게 움직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미분을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미분은 설명드리지 않겠는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실 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냐 이런 거를 계산하실 때에는 미분을 이용하시면 돼요. y는 x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수학에서 혹시 고등학교 때 미분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 dy, dx 뭐 이런 기호를 배우셨을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2x가 됩니다. 그냥 요렇게만 된다 정도만 알아둘게요. 접선의 기울기 x제곱이라고 하는 곡선에서 모든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x예요. 지금 제가 w라고 쓰고 있는데 x라고 쓰는 게 헷갈리죠. 자, 저는 아까 함수 w에 관한 함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w에 관한 함수가 w의 제곱. 이게 지금 여기다 우리가 그린 게 w제곱이라고 하는 함수를 그린 거예요. 임의의 점 w에서 뭐 예를 들어서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4일 때 접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미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건데 얘는 여기 2가 있죠. 그럼 2 곱하기 w 여기에서 줄여주는 거예요. 2w. 이게 미분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를 공식에 집어넣으면 자 4일 때 여기 4에서 만나는 직선을 한번 접하는 직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4에서 만나는 직선하고요. 4에서 만나는 직선하고 2에서 만나는 직선하고 한번 그려볼게요. 2에서 만나는 직선은 뭐 대략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그죠? 자, 4에서
W가 4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요? W가 2에서 만나는 접선의 기울기가 커요? 어떤 기울기가 커요? 그것만 생각을 할게요. 얘가 기울기가 큰 건가? 1번이 기울기가 큰 건가요? 2번이 기울기가 큰 건가요? 1번이 기울기가 큰 거죠. 가파른 거. 빠르게 올라가는 게 기울기가 큰 거고 천천히 올라가는 게 기울기가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4에서 만나는 접선이 빠르게 올라가는 직선이고 2에서 만나는 직선은 좀 천천히 올라가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 W 여기다 넣어 보세요. X가 4일 때는 W가 4일 때는 2 곱하기 4니까 기울기가 8이에요. W가 2일 때는 2 곱하기 2니까 기울기가 4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W가 4일 때는 기울기가 크고 W가 2일 때는 기울기가 작은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예요. 음수 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음수 쪽으로도 마이너스 4에서 만나는 접선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접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가 더 가팔라요? 1번이 가팔라요? 2번이 가팔라요? 2번이 가파르죠. 자, 여기 마이너스 4일 때 여기다 넣어서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8. 음수 쪽으로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절대값만 생각을 할게요.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방향. 근데 8이니까 숫자가 크니까 급하게 내려오는 거고 W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을 해볼게요. W가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4란 말이에요.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는 방향,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방향인 거고 숫자 절대값 4, 절대값이 작으니까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를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뭐 FW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이 W라고 하는 함수가 뭐 제곱이 아니라 2제곱, 3제곱, 4제곱, n제곱, 뭐 100제곱도 마찬가지예요. 100제곱도 마찬가지인데 얘를 미분하면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면 n 곱하기 wn 마이너스 1승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w 제곱이면 2 곱하기 w의 3승이면 3 곱하기 w의 제곱. 그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코드로 만들어 볼게요. 자, 경사하강법을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우리가 그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갈 그러니까 W가 0일 때 최소값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W가 언제가 최소값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최소값이 되는 로스가 최소 이걸 어떻게 할까?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해서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한 임의의 W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점에서나 그냥 시작을 해보자. 예. 자, 그거를 저는 W init이라고 할 거예요. 시작하는 값이니까 4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까 우리 여기 생각했었던 것처럼 4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선택된 점에서의 W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것을 그레디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레디언트. 그래서 그레드라고 할게요. 그레드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어요? 2 곱하기 W라고 그랬잖아요. 2 곱하기 W. 여기서 W는 뭐예요? 이닛이죠. 이닛.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2 곱하기 4. 만약에 마이너스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 그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초의 위치에 이렇게 선택된 최초의 W에서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다시 이거를 풀어서 쓰면 기울기의 반대 방향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양수이면 왼쪽으로 W를 왼쪽으로, 기울기가 음수이면 W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양수인 경우에는 W를 왼쪽으로 옮겨주고, 기울기가 음수인 경우에는 W를 오른쪽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예요. W를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W의 값을 줄여준다는 얘기고, W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얘기는 W의 값을 플러스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약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 하면 저는 최초 위치에서 이동된 거니까 next라고 변수 이름을 붙일 거예요. next.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초 위치에서 빼기 그냥 0.1 이건 아무렇게나 붙인 거예요. 곱하기 그레디언트. 아까 제가 썼던 그 공식이죠. 그 다음 위치는 어떻게 계산한다? 원래 위치에서 빼기 어떤 값 곱하기 그레디언트로 계산한다. 그거를 쓴 거예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요만큼 움직이겠다예요. 요만큼 움직이겠다. 그러면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거 프린트해 보면 프린트 W 넥스트를 프린트해 보면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4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번 딱 움직였더니 3.2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4라고 하는 위치에서 처음 이 4라고 하는 위치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서 여기가 3이니까 3.2 한 요 정도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요 정도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W가 이렇게 갔으니까. 그럼 이거를 또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또 반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번에는 여기서 찾은 값을 init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서 찾은 값을 init으로 바꿔주면 그리고 이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next는 3.2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겠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 과정을 이 넥스트를 다시 이닛으로 바꿔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반복해서 넥스트를 또 찾고 그러면 그 넥스트를 다시 이닛에다 다시 집어넣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또 반복하고 이런 게 몇 번 만에 끝날지는 모르겠으니까 한 10번 정도만 해보자. 10번 정도만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변수를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장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를 그릴까요?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걸 한 번 한 거예요. 이거를 한 번 한 거고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 번 반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프로. 네. 요만큼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요만큼 다시 한번 그리고 2차 함수 다시 한번 그리겠다는 얘기예요. 2차 함수 다시 한번 그리고요.
파란 색깔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파란색 자 이렇게 하고 plt 플롯 W하고 로스를 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만 넣겠습니다. 컬러를 검은색은 좀 너무 진할 것 같고 다크 그레이 정도로만 할게요. plt.show 요렇게 그렸고요. 뭐 그리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제일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최소값을 찾아가기 위한 임의의 위치를 원래는 랜덤 넘버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은데 랜덤 넘버로 만들지 않고 저는 일단 4라고 시작을 할게요. 4라고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점을 찍고 싶어요. W가 4일 때 만나는 점이 어디냐 하고서 여기다가 점을 찍고 싶어요. 점을 찍으려면 이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로스 init이라고 할 거고요. W가 로스잖아요. 로스 init이라고 할 거고 이거는 W init의 제곱이에요. 이게 우리의 함수니까. 맞죠? 그렇죠? 이게 그 임의의 위치에서의 손실 함수 리턴값. 그러니까 이 함수 W는 W 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리턴값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임의의 점이 있고 그 임의의 점의 제곱이 있으면 y 좌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거를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스캐터 플롯을 할 수가 있어요. W init과 로스 init을 스캐터 플롯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레이블 넣겠습니다. 레이블 0. 여기 점 하나 찍혔죠? 여기에요, 여기. 점 하나 찍혔죠? 그죠? 자, 이제 우리는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을 할 건데 알파 요거는 러닝 레이트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하고요. 여기를 0.1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뭐 때문에 제가 만들어 둔 거냐면 이거는 그레디언트 다시 얘기하면 기울기의 그레디언트의 주는 값이에요. 이거를 왜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반복을 할 거예요. 몇 번 반복해야 끝까지 가는지는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은 10번을 반복을 해볼게요. 일단은 10번을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레이블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할게요. in range 1부터 11 그러면 이거 10번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10번 반복을 할 거예요. 10번 반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한다? 최초 점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 그레디언트는 2 곱하기 W init. 이거는 그 미분 공식을 쓴 거예요. 미분 공식을 써서 직접 계산을 한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 그 현재 위치에서의 이 점이 있는 현재 위치예요.
점이 있는 현재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우리말로 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한다예요. 이거를 계산하는 목적은 뭐 때문이냐 하면 이걸 가지고서 옮겨간 위치, 새로 옮겨가는 위치, 여기서 넥스트라고 했군요. 그럼 여기서도 넥스트라고 할게요. 넥스트. 새로 옮겨간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옮겨간 위치는 원래 위치에서 빼기 러닝 레이트 곱하기 W 이닛이에요. 그레디언트예요. 죄송합니다. 그레디언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레디언트가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빼줘라. W 값을 원래 값에서 빼라. 왼쪽으로 이동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레디언트 지금 그러니까 이런 위치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면 어느 쪽으로 이동해야 되냐면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양수를 빼서 W를 작게 만들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 그게 그 다음 위치란 뜻이에요. 그 다음 위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되면, 여기가 음수가 되면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원래 위치에서 W가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증가하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 위치를 현재 위치보다 왼쪽으로 갈 건지 현재 위치보다 오른쪽으로 갈 건지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계산하겠다?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죠. 그래서 W를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 코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W를 이동시킨다. 전부 다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점을 찍고 싶은 거죠. 여기가 어디인지 점을 찍고 싶으면 이거를 로스 넥스트라고 하면 W 넥스트에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제곱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건 이동한 위치, 새로운 위치, 이게 W 넥스트죠. W 넥스트에서 손실함수 FW였죠. FW의 리턴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넥스트와 로스 넥스트를 점을 찍어주면 될 거예요. 이거는 PLT 스캐터 W 넥스트 그려주고 로스 넥스트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레이블을 포매티드 스트링 이렇게 해서 에포크 이렇게 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0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0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6, 7, 8, 9. 별다른 게 아니고요. 자, 이제 반복하기 올라가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이동을 하려면 이 이동한 점을 이제 처음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동한 그 점의 위치를 여기서 이만큼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이 점을 다시 뭐라고 생각해서 처음 위치라고 생각해서 똑같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접선의 기울기 계산하고 접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로 이동을 하고
이동한 곳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복하러 올라가기 전에 무엇을 하나를 더 해주시면 되냐면 W 이닛의 값을 무엇으로 바꿔준다? 이동한 위치로 바꿔준다. 이거는 이동한 위치를 시각화한 거고, 얘는 뭐냐면 이동한 위치를 다음 이동에서 시작 위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한 줄만 딱 더 넣어주고, 자, 위쪽에서 우리 한 거랑 다를 거 뭐 있어요? 최초 위치가 있다. 거기서 그레디언트 계산한다. 그레디언트에서 0.1만큼만 해서 이동시킨다. 최초 위치가 있다. 그 다음 이거를 계산하는 목적은 순전히 이거 점 찍기 위해서요. XY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한 거지. 그게 아니면 W가 있고 그레디언트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동했으면 얘를 처음 위치로 바꾼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또 반복한다.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하나, 둘, 세 개를 또 바꿔가면서 또 반복한다. 인 것뿐인 거예요. 코드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됐죠? 자, 이 레이블들이 보여주려면 레전드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드 그냥 뺄게요. 그리드 없어도. 자, 색깔들을 보세요. 잘 되세요? 잘 보이세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파란색에서 주황색에서 초록색, 0, 1, 2, 3, 4, 5, 6, 7, 8, 9, 10 이 순서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초록색에서 빨간색, 보라색, 자, 점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0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죠? 맞죠? 0을 향해 달려. 아직 10번을 반복해서는 0까지는 도달하지는 못했어요. 0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4에서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0을 향해 가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보이는 거죠.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번에는 여기를 마이너스 4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4부터 여기만 바꾸시고요. 여기만 바꾸시고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4에서 여기로 이동했다가, 그러니까 요만큼 이동한 거죠. 그 다음 또 요만큼 이동했다가 여기로 이동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W가 0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해도 똑같아요. 자, 여기를 2라고 해볼까요? 2부터 시작을 해도요. 2부터 시작을 해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했어요. 아까보다 0에 조금 더 가까워졌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진짜 최소값까지 가려면 시작하는 위치 잘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반복하는 횟수를 적당하게, 시작하는 위치는 잘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꼭대기에 있어도 돼요. 정말 산꼭대기에 있어도요. 산꼭대기에 있어도 한 발 걷다 보면 언젠가는 평지에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반복하는 횟수만 충분히 늘려주면 어떤 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여기에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입니다.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처음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바꿔주면, 그리고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주면 적절하게만 반복을 해주면 결국에는 최소값을 향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경사하강법의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곱하기 하는 거를, 자, 여기를 다시 4로 바꿀게요. 4라고 했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큼 내려오면서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10번 만에.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여기 코드에서 상수를 하나 정의한 게 있는데 러닝 레이트라고 0.1이라고 정의한 상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앞에 곱해주는 값이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레디언트 앞에 이 곱해주는 값이 0.1이었기 때문에 그레디언트의 0.1을 곱한 값만큼만 빼주는 거였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값을 더 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을 키워버리면 그레디언트에 곱해지는 값이 더 커지니까 더 큰 값을 빼주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더 성큼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산을 내려갈 때 그냥 조심스럽게 한 발 내려가는 것과 그냥 점프해가지고 저까지 뛰어버리는 그거를 조절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러닝 레이트예요. 늘려볼까요? 얘만 늘려볼까요? 얘만 늘려보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거의 어디까지 갔어요? 똑같이 반복은 똑같이 10번 했는데 거의 0까지 갔죠. 그 건너뛰는 모습을 보면 처음부터 성큼 하고 뛰어버렸어요. 그 다음에도 성큼 뛰어버렸고요. 근데 여기가 이게 처음에 줄어드는 폭보다 나중에 줄어드는 폭이 작아지는 이유는 그레디언트가 작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굉장히 가파른 곳이고 여기는 완만한 곳이어서 그렇죠? 빼주는 값이 여기서는 많이 빼주는 거고 여기는 천천히 빼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그레디언트에서 곱해주는 값을 0.1에서 0.1로 늘려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성큼 하면서 10번 만에 거의 0에 도달했어요. 최소값의 위치에 산에 있다가 평지에 도달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저거를 늘려주면 좋은 걸까요? 그럼 더 늘려볼게요. 여기를 0.3으로 바꿔볼게요. 0.3. 자, 그럼 이것도 반복문 만들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또 반복문으로 바꿔가지고 러닝 레이트 바꿔가면서 반복문 또 쓰시면 그런 건 자, 여기 그냥 0.3으로 바꿨습니다. 0.3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제 생각에는 4번 정도 가니까 거의 0이 간 것 같아요. 4번 정도 가니까. 나머지는 다 지금 요 안에서 지금 점들이 몰려 있죠. 그렇죠? 네. 거의 10번까지 반복을 하지 않더라도 한 번, 두 번, 세 번, 4번 정도 가게 되면 거의 0이 가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정말 용감한 사람이에요. 점프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고요. 네. 아까 0.1일 때에는 10번을 뛰어도 0까지는 못 갔어요. 근처까지는 갔는데 0까지는 못 갔지만 지금은 10번 반복하는 사이에서 한 4번 만에 도착했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 있냐면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최소값에서의 그레디언트는 항상 얼마일까요? 아까 제가 함수가 2차 함수이면 기울기는 E 곱하기 W라고 말씀을 드렸죠.
W가 0일 때 그레디언트 얼마예요? 2 곱하기 0이니까 그레디언트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동할 칸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평지에 도달하게 되면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위치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공식에서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가장 핵심 공식이에요.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각법의 가장 핵심 공식은 원래 위치에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시켜준다가 가장 핵심인데, 그레디언트가 0이 되면 이 곱해주는 값이 0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위치에서 빼주는 값도 0이 돼버리니까 처음 위치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보이는 거죠. 여기서. 자, 이거는 4번 만에 도달했죠. 좋아. 그러면 그래. 그러면 더 늘려야지. 한 0.5로 늘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해보죠. 0.5. 그래프가 얘는 몇 번 만에 왔다? 얘는 한 번 만에 왔어요. 한 번 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산 중간에 있었는데 그냥 정말 평지까지 그냥 한 번에 점프를 해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나머지는 다 여기에서 10개의 점이 다 찍힌 거예요. 여기에서. 네. 좋죠. 여기서 더 늘릴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 버려요.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여기 색깔 찍힌 순서대로 가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간 거고, 주황색 다음에 초록색 간 거고, 초록색 다음에 빨간색 간 거고, 그 다음에 그 보라색 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그 계곡이 있었어요. 산에 계곡이 있었고, 지금 그 계곡 제일 밑에 평지로 가려고 하는 건데, 점프를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너무 점프를 많이 해서 반대쪽 계곡까지 가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사람도 결국은 이 0 근처로 가고 있어요. 지금. 많이 점프하든 적게 점프하든 어쨌든 그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점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겠죠. 시작하는 점은 난수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랜덤 넘버로 뭐 마이너스 5부터 5 사이에 있는 점을 선택을 하든,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생각하든, 랜덤 넘버 하나 잡은 다음에 경사의 반대 방향으로 건너뛰겠다. 여기서는 경사가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W를 줄여버리겠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도착했으면 경사가 음수니까 W 값을 증가시키겠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결국은 반복하는 횟수의 문제이긴 한데, 적절하게 반복하는 횟수를 찾기만 하면 언젠가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1.0으로 가볼까요? 1.0. 점이 몇 개밖에 안 보여요. 2개밖에 안 보이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건너뛰었는데 정말 반대편 계곡에 똑같은 높이로 가버린 거예요. 또 건너뛰었는데 원래 위치로 온 거예요. 이 사람은요, 무한 번 반복해도 결국 여기로 못 가요. 그러니까 이 곱해지는 숫자를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겠죠. 이 곱해지는 숫자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평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늦게 평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잘못하면 무한 번 반복하더라도 갇혀버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되고요. 심지어 더 심한 경우를 보여드리면 여기서 조금만 더 늘려버릴게요. 조금만 더 늘려버리면,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반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점프를
네. 계곡에서 점프를 하는데 점프를 너무 심하게 점프를 해버리니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줄어들긴 줄어들었죠. 좌표가 줄어들긴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점프를 해보니까 상대편 계곡의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또 여기서 점프를 해버리니까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결국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긴 했어요.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긴 했으나 높이가 올라가 버렸어요. 여기서도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는 했어요. 가기는 했는데 더 높이 올라가 버린 거죠.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0에 근접해지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계속 반복을 해도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값이 커져 버리는 것을 값이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발산한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건데 예. 그레디언트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미분이라고 하는 거 사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 예. 현재 위치는 랜덤 넘버로 아무 점이나 시작해도 되는데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적절한 값을 찾느냐에 따라서 최소값의 위치로 빨리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최소값의 위치를 찾아가지 못하고 발산해 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이거는 실험으로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가 그 전체 그 딱 구조를 만들어 놓고 여기를 뭐 0.1, 0.2, 0.3 하면서 바꿔갔잖아요. 러닝 레이트는 실험으로 찾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실험으로 찾는 겁니다. 자,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목적은 어떤 함수가 있을 때 W에 관련된 함수가 있는데 W에 관련된 함수가 2차 함수가 있을 때 뭐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3차 함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가 이 함수의 최소값이 되는 독립변수 W가 어디일까? 이거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이고, 정말 단순 무식한 방법이에요. 단순 무식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울기 보고 왼쪽으로 갈래? 오른쪽으로 갈래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하겠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반복하겠다. 라고 하는 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인 거예요. 여기 있는 공식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거를 몇 번 반복하느냐,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앞에 곱해지는 숫자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 그림이 왜 이런 그림이 나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경사하강법의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경사하강법을 왜 한 거냐, 이거를 왜 한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선형회기, 자, 우리 선형회기를 볼게요. 변수가 하나만 있는 선형회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그 제일 처음에 했었던 농어의 생선의 무게는 어떤 절편 더하기 그 다음에 개수 곱하기 그 다음에 무게, 이런 공식으로 예측을 해보겠다. 이게 선형회기였었잖아요. 그죠? 선형회기에서 찾으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찾으려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까? W1과 W0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얘가 우리가 찾고 싶은 미지수예요. W. X와 Y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물고기의 길이,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물고기의 무게,
여기는 알고 있는 숫자들. 여기는 알고 있는 숫자들. 그다음 나머지는 모르는 숫자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우리는 W0와 W1을 그냥 임의의 난수로 그냥 만들어 버려도 되잖아요. 임의의 난수로 만들었을 때 뭐가 생길까요? 그럼 예측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hat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예측값이니까 모자를 씌워줄게요. 모자가 있는 거는 예측값입니다. 모자가 있는 거는 네. 모자가 없는 게 원래 데이터에 있는 실제 값인 거고. 그래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그 생선의 길이를 알면 여기를 우리가 난수로 했다고 칠게요. 난수로 만들었다고 치면 예측값이 나오잖아요. 예측값이 나오죠? 그럼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요? y 빼기 y 예측값. 이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요? 에러라고 불러요. 에러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엇을 찾는 거? W0와 W1을 찾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물고기의 무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고기의 실제값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W0와 W1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예측값 계산해서 오차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선형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오차들이 되게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오차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건데 어쨌든 그 오차들을 평균적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모델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응?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오차들의 제곱의 평균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계산하는 게 뭐예요? y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여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죠? 맞아요? 맞죠? 자, 에러라고 하지 말고 얘를 함수라고 부를까요? 얘를 함수라고 f 함수예요. 함수인데 우리가 모르는 숫자 여기 몇 개 있어요. 모르는 숫자는 x가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y 아는 거죠. 모르는 건 뭐예요? w0하고 w1. 얘는 w0와 w1의 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오차들의 제곱의 합을 생각을 하죠. MSE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플러스 죄송합니다. 요거 조금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에는 물고기의 무게 이게 실제값이 있고요. 실제값이 있고 선형회기에서는 예측값을 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x는 물고기의 무게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고기 무게의 예측값이에요. 예측값. 선형회계 모델에서 평가 지표로 삼는 거는 민 스퀘어 에러예요. 왜 그러냐? 왜 에러들을 스퀘어를 해주게 되냐면 어떤 에러는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에러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곱한 값이 작아지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제곱한 값이 0에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MSE를 민 스퀘어 에러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준 거의 제곱.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이게 평균이에요. 그냥. 그죠? 여러 개가 있으면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n개로 나눠주면 되는데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면 저게 MSE란 말이에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y 빼기 요거 그대로 넣을게요. 그대로 넣으면 w0
빼기 W1 곱하기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죠? 이거 정리하면 W0의 제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또 어떻게 정리가 되겠죠? W1의 제곱도 나오겠죠? 네. W1의 제곱은 X의 제곱, W1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W0 곱하기 W1 이것도 나오겠죠? 앞에 뭔가 개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X, Y 뭐 이렇게 계산돼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글씨가 너무 엉망이긴 하지만 요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이 제곱이라고 하는 걸 풀면 W의 제곱항이 나올 거고 W1의 제곱항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거를 일단 W0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W0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선형회계의 목적은 W0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는데 그게 최소가 되는 무엇을 찾자? 최소가 되는 W0의 값을 찾자예요.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죠. 2차 함수의 최소값 찾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W를 이번에는 뭐의 함수라고 W1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이 MSE가 최소가 되는 누구의 위치를 찾자? W1의 위치를 찾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형회계의 목적은 뭐냐면 실제 값에서 예측 값을 빼주게 되면 선형회계에서 찾으려고 하는 절편과 개수가 있는데 절편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나오고 개수에 대해서도 2차 함수가 나오게 돼요. 목적은 이 함수의 리턴 값이 최소가 되는 W0와 W1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게 선형회계의 목적이에요. 여기에서 그레디언트는 두 개의 그레디언트가 있어요. 이거를 편미분이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하나는 W0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나올 거고 그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W1에 대해서 2차 함수가 나오는데 그 W1에 대해서 최소값이 어디냐를 찾아가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형회계에서 하는 일은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몇 번 반복하면서 W0와 W1을 찾았던 거예요. 물고기의 무게하고 물고기의 길이를 딱 넘겨주면 물고기 길이 앞에 곱해주는 W1 그 다음에 무조건 더해주는 W0 얘네들을 어떻게 찾았냐 하면 W0라고 하는 거에 대한 W0의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W1의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이런 2차 함수가 될 거라면 A W0의 제곱 더하기 B 얘네들은 다 결정된 거예요. X, Y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결정이 된 거고 W0의 제곱 1승 더하기 뭐 C 이게 W0에 대한 1차 함수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엔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W1의 제곱 그리고 정리하면 W1 그 다음에 C 그래서 이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W1 찾고 이런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W0를 찾는 그런 문제로 환원이 되는 거예요. 선형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최소값을 찾아가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경사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찾아가겠다. 예. 여기서는 미분만 사용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W0와 W1이 있으니까 편미분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 거고요. 개수가 더 많아지면 편미분 개수가 더 많아지는. 근데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예요. 미분을 사용하든 편미분을 사용하든 원래 값에서
원래 W0에서 W0에 대한 기울기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 곱해서 빼준다. 그럼 W1이면 W1의 임의의 값 하나 생각해서 W1에 대한 편미분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알고리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사하강법이고요. 이런 경사하강법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선형회기가 아까와 같은 그런 그 W0, W1, W2 이런 것들을 찾았던 거예요. 그 과정이 핏이에요. 그 과정이 핏. 네. 이런 알고리즘을 통해서 W0와 W1을 찾는다. 그게 핏이에요. 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다. 어떻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개수들을 찾았을까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저희는 딥러닝은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사하강법입니다. 경사하강법 5차 역전파.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첫 번째 신경망 전파시키고 두 번째 전파시키고 이런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그 예측값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신경망을 지나갈 때마다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신경망을 지나갈 때마다 손실을 최소화한, 다시 얘기하면 민 스퀘어 에러를 최소화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어떤 값들을 찾아야 돼. 그 망을 지나갈 때마다, 신경망을 지나갈 때마다. 그럼 그때 신경망을 지나갈 때마다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값을 찾는 게 방법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예요. 경사하강법. 그리고 또 뭐 오차 역전파라고 하는 그런 또 알고리즘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딥러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이 방법이 선형액이나 신경망이나 그런 곳에서 가장 기본으로 사용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수들을 데이터로부터 여러 가지 개수들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찾을 수 있었다. 네, 자 이렇게 했고요. 학습률, 이거를 우리말로는 학습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습률.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밑으로 내려갈 거냐. 빨리 학습을 하면 밑으로 빨리 내려가겠죠. 천천히 학습을 하면 밑에 천천히 도착하겠죠. 그래서 학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학습하게 할 거냐. 근데 이것도 너무 빠르게 학습을 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버리고요. 이것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그 원하는 반복 횟수 안에 비슷하게 들어가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학습률을 찾는 방법은 알고리즘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단순 무식하게 반복문 돌려서 최적의 학습률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실험으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험으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용어는 기억해 주시고요. 용어는 기억해 주시고 작성한 코드 알고리즘은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이 코드를 작성하지 못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경사하강법이란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W를 이동시켜 주는 거구나. 기울기가 양수면 줄여주고 기울기가 음수면 늘려주는 거구나. 이런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한 목적이 뭐다? 목적은 최소값이 되는 W를 찾기 위한 게 경사하강법의 목적이다. 그럼 이 W라고 하는 게 뭐다? 선형회기에서 x들 앞에 곱해주는 개수.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W의 제곱이 나오거든요. W의 2차 함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민 스퀘어 에러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W의 2차 함수가 나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함수의 최소값 찾아가는 그 로직이 되는 거예요. 민 스퀘어 에러가 최소가 되는 W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경사하강법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찾아가는 문제랑 같은 게 되는 거다. 그래서 경사하강법에서 2차 함수 중에서 제일 간단한 2차 함수가 요거였었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W가 0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예요. 어려우셨죠? 조금 어려우셨죠? 네, 되게 중요한 거긴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